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아나운서 강민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 지역은 군사 분계선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분단의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안보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주민들은 오랫동안 특별법의 제약 속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자체에선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리고 최근 그 노력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이어져 앞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평화의 상징이 되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강원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의 지역 소식, 도내 접경 지역 중 한 곳을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인제군입니다. 인제 지역 소식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이태자의 구국 호국 정신을 기리는 제16회 마이태자 문화제가 지난 6일 진행됐습니다. 인제군은 마을 고유의 자원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매년 축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행사에선 마이태자 행렬과 신라 전통의상 및 병장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4개 프로그램과 체험장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국의 축구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4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이 지난 8월 30일, 31일 인제군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 축구 한마당은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최대 축제 중 하나로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는데요. 다양한 나이와 성별이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무대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빙어의 고장 인제군에 빙어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홍보관은 3층 규모로 1층은 카페 빙어고, 2, 3층은 홍보 전시관, 옥상은 전망대로 구성돼 있는데요. 인제군은 빙어 홍보관이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제 전통시장 광장 일원에 인제군 별빛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야시장에선 먹거리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야시장은 지난 8월 29일 개장해 9월 27일까지 매주 금, 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인제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제는 맑은 자연과 함께 문학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장인데요. 수많은 문학인들이 영감을 얻은 곳이기도 하죠. 지금도 인제에선 문학제가 열리고 시와 이야기가 일상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이 시기 인제에선 문학과 학술,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학축제가 열립니다.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만해축전. 올해 제27회 만해축전은 중도, 조화,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10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만해축전이 열리고 있는 인제로 떠나보시죠. 인제에서 먼저 만나볼 장소는 만해축전의 메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애와 민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조성된 공간인데요. 한용운 선생의 문학과 자유사상, 민족사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문학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예작품과 유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만해 문학박물관은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불교에 있어서 대선사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의 위대한 삶과 문학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건립되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으며 독립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서를 선언한 뒤에는 자진 체포되어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저항문학에 앞장서고자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했는데요. 올해가 그 한국 문학사의 불멸의 시집인 님의 침묵을 탈고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에 대한 말살 정책,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서 우리말로서 모국어로서 시집을 발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승려로서는 불교를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만대장경의 핵심 부분만 뽑아낸 불교대전 등을 발간해 민족의식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문학적으로 시집을 발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언론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일반 대중들과 청년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조선 청년에게 고함 이러한 글도 발표를 하셨고요. 그 외 유심지를 창간을 해서 발간도 하셨고 그런 활발한 그 언론 활동도 하셨습니다. 한용우는 조선 총독부의 감시를 받으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아오다 55세가 되어서야 작은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잘 들지 않아 여름엔 혹소해, 겨울엔 혹한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요. 우리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찌 등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온돌에 불을 떼지 않고 냉골에서 생활하시다가 광복을 1년여 남겨놓으시고 1944년도에 열반,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박물관은 선생의 유품과 작품들을 모아놓은 공간만은 아닙니다. 한용운이 꿈꿨던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우리 책으로나 배웠던 그 문학 작품들의 그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알지 못했던 굉장히 큰 인물이셨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학교에서 배운 것은 너무 얕은 지식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외에 그 시기에 관련된 문인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망라돼 있어서 아주 관심 있게 간만에 진짜 문인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게 돼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 전문 박물관인 한국시집박물관입니다. 2014년 문을 연 시집박물관에는 앞서 만나본 한용운 선생의 시집을 비롯해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의 태동기인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문학자료, 시집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시집박물관은 2014년도에 개관한 시 전문 박물관입니다. 1900년도부터 1970년대에 발간된 시집을 모아두고 있는 아카이브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시대별 시집과 국내외 시인, 수장가들이 기증한 1만 권이 넘는 시집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 간행된 귀한 자료들도 다수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문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망라한 시집을 소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또 사람들과 같이 그 시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시대별로 한국시가 걸어온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시를 처음 선보인 최남선 시인부터 현대시의 선구자인 김억 시인의 발자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잘 몰랐던 시인과 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00년도에는 이제 신채시라든가 창가로 해갖고 이제 시의 시작을 보여줬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 형식의 시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억 선생님하고 진달래꽃의 김소월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데요. 김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해의 무도라고 최초의 번역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 김억 선생님과 김소월 선생님과는 사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발간할 때는 김억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지간의 어떤 그 정을 또 이 시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집 박물관은 시를 보는 곳이 아니라 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박물관 한편에 마련된 시 낭송 비디오 부스에서는 한 편의 시를 골라 내 목소리로 녹음하고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책 사랑방에는 시 종이액자 만들기, 시와 그리기 등 다양한 무료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한 박물관에 소장된 다양한 시집들을 자유롭게 꺼내 읽을 수 있고 북카페 같은 느낌의 공간에서 함께 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책 사랑방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집을 한번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시를 매개로 해가지고 본인의 감성을 담아놓은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 종이 액자도 있고요. 또 부채, 다양한 체험을 또 여기서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근현대 한국 서예사의 거목, 여초 김응연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여초 김응연 서예관입니다. 서예관의 1층에는 선생이 작업하던 작업실과 작품 활동에 쓰인 다양한 서화 용구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여초 생회관이 있는데요. 네, 이곳은 여초 서예관이라는 곳이고요. 여초 서예관은 2013년 6월에 개관한 서예 전문 박물관입니다. 한국 근현대 서예가의 최고 명필로 평가받는 여초 김응연 선생님의 서예 작품, 유품, 서예 관련 국내 자료, 그다음에 서적 등을 보존, 전시하는 서예 전문 박물관입니다. 여초 선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전통 서예가 급격히 쇠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현대 서예 문화를 비판하고 일본의 잔재를 청산해 한국의 전통 서예 복원에 힘썼는데요. 여초 김응연 선생님은 근현대 한국 서예가의 최고 대가로 평가받았으며 그다음에 여초 선생님의 글씨는 원숭미와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으며 그 명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국외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서예 연구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여초 선생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서예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받을 때도 사고로 손을 다쳤을 때도 우리 서예를 지키기 위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인제에 거주하실 때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못 쓰신 기간이 있으셨는데요. 이때 왼손으로 작품 활동을 하셔서 좌수서전이라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작품들을 모아놓은 도록입니다. 여초 서예관의 입구에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여초 김응연 선생의 선조이신 청음 김상원의 시를 쓴 작품인데요. 연못에 비치는 명필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셔가지고 좀 눈여겨보실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작품 이름은 청음선조 서간시라는 작품입니다. 서간, 초당, 우음시라는 뜻은 서간, 즉 서쪽 시냇가의 초가집에서 문득 떠올라 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초 연못 벽에 새겨져 있어서 두 번 다른 형태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김응연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여초 서예관에서는 서예대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서예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서예대전에서 선정된 수상작은 만회 축전 기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초 서예대전은 2015년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여초 선생 추모 전국 휘호 대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초 선생님의 숭고한 서법 정신을 기리며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서예 인구 저변 확대 등
서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체가 흔들리고 깔끔하게 작품을 만들 수 없게 됐을 때도 끝까지 붓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은 김응연 선생. 그리고 그런 여초 선생을 기리고 있는 박물관은 아직도 보여줄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초 서해관에 오시면 그래서 문화와 자연을 즐기기에 충분하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초 서해관에서 여초 선생님이 연구하고 되살리신 호태왕비체, 즉 광개토대왕비체 관련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초 서해관에서 대작인 광개토대왕비 임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7회 만해축전을 기념해 인제의 문학을 느끼기 위해 찾은 새 박물관. 축전이 끝나도 박물관은 운영이 되니까요. 문학과 예술의 정취를 느끼러 인제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제 만해축전이 열리고 있는 공간은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인데요. 영상에서 봤듯이 주변엔 문학관, 박물관 등이 함께 있어 방문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요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만해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문화의 장, 인제로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반도의 척추라 불리는 태백산맥이 뻗어 있고 동쪽으론 푸른 동해가 펼쳐져 있죠. 산과 바다, 두 가지 자연을 품은 영동지방은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지방시대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은 동해 최북단에 자리한 고장,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군입니다. 고성 지역 소식입니다. 고성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의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로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성군 65세 이상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성군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는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협력해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이 함께 여는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달력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진행되던 행사였는데요. 참여 대상은 국내 초중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내년도 탁상용 달력에 실려 정부 기관과 대사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최북단 명태주산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고성 명태축제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25주년을 맞이해 명태의 기운을 담아 행운을 주는 축제라는 콘셉트로 운영되는데요. 고성군은 고성 해양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명태의 문화적 측면을 부각해 현대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자리한 화진포는 호수와 바다가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죠. 호수 주변을 따라 펼쳐진 산책로와 자연 속 휴식 공간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청춘이 바라본 지방시대 청바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함께 담고 있는 화진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매력을 바라보고 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춘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서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고성 화진포입니다. 오늘 화진포 여행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청춘이 바라본 지방시대 청바지. 오늘의 청춘은 춘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서윤 학생입니다. 동해 바다와 석호를 품은 화진포 여행을 하기 위해 왔다는데요. 고성 여행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와봐요. 화진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고 주변 경관이 엄청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오늘 고성 여행 어떨 것 같으세요? 날씨가 좋아서 벌써부터 너무 설레요. 동해안의 호수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석호 호수로 경관이 아름다워 1971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화진포. 고성군은 관광객들이 화진포의 경관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무료 대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무료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빨리 자전거랑 같이 여행하러 가볼까요? 화진포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서윤 씨. 호수와 나무가 어우러져 이온 음료 광고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사진 보시면 꼭 자전거 대여해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다양한 수상 생물이 있는 화진포 해양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양박물관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건물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배 모양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치 배처럼 생긴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조성된 해양 전문 박물관인데요. 입구에 위치한 폐류 전시관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조개류, 갑각류 등 1,500여 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조개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렇게 예쁜 조개들이 많잖아요. 한번 올만한 것 같아요. 알고 있던 조개 있었나요? 저는 가리비, 전복 이렇게 제가 먹는 거밖에 몰랐어요. 진짜 다 먹는 조개네요. 박물관 곳곳엔 조개 껍질 전시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해양박물관은 아이들에겐 즐거움, 어른들에겐 동심을 선물해줍니다. 진짜? 들려요. 뭔가 으스스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바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류 전시관엔 125종, 3천여 마리의 수중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문어가 고성의 명물 대문어라고 해요. 이름답게 엄청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생선 보이세요? 이 생선이 고성의 명물 명태래요. 너무 신기해요.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성의 명태를 보셨는데요. 국어국문학과니까 관련된 문제를 내볼까 하거든요. 문제요? 네. 네. 명태는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요. 네. 얼린 명태를 얼린 명태요? 네. 국어? 땡. 얼린 명태요? 힌트. 이거 탕 많이 먹는데? 탕이요? 동태탕. 아! 어떡해. 그거 국문학과의 명예가. 여기서 진짜 문제입니다. 명태 새끼를 뜻하는 단어는 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노가리. 동태를 모르는데 노가리를 알아요?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아,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이곳은 해양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지나다니며 마치 바닷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해저 터널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재밌었어요.
많고 여러 가지 생물들, 그 조개 껍데기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박물관 3층엔 바다와 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도 운영 중인데요. 그래서 호수 겸 바다 그리고 이 산 주변 아주 멋집니다. 제가 3년 만에 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는. 근데 너무 좋네요.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입니다. 지난 6월 고성 생태박물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1890년부터 1940년까지 50년간 마지막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신 셔우드홀 가족 이야기관입니다. 셔우드홀 문화공간은 한국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의료 선교사인 셔우드홀과 그의 가족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1층에는 셔우드홀 박사의 어머니인 로제타 홀 여사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루제타 홀은 1890년 처음에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43년간 조선에서 사역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조선에 있는 조선 여성들과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위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간호학교를 운영하며 한국 간호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로제타 홀. 로제타 홀의 노력에 사람들은 그녀를 한국 근대 사회복지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로제타 홀 선생님 진짜 멋있는 여성분 같아요. 점자책도 만드시고 병원도 설립하시고 혼자서 그 많은 걸 해냈다니 진짜 대단하신데요? 2층에선 셔우드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셔우드홀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24년 뉴욕에서 결핵을 전공한 뒤 2년 후부터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셔우드홀 홀은 1893년에 조선에서 태어난 서양 아이예요. 어린 시절은 평양에서 보냈기 때문에 조선 아이와 똑같이 연날리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 그래 보냈고요. 이분이 17살 되던 해에 가장 조선에서 사랑했던 이모 박예스터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분이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커서 이 다음에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사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요 조선에 다시 들어와서 결핵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뱀탕이나 사슴피가 특효약이라고 믿을 정도로 결핵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는데요. 셔우드홀은 이런 인식 개선과 결핵 치료를 해결하기 위해 해주 구세 요양원을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했습니다. 셔우드홀 박사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총 9개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나서 일본 군부에서 추방이 돼요. 이 거북선이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시 최초 도안이에요. 근데 그 당시 발행 직전에 일본 군부에 의해서 발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시 가장 보편적인 그림이 뭘까 다시 만들어라 했던 게 옆에 보시는 남대문, 지금 숭례문이죠. 첫 발행 크리스마스 실이 바로 남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를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초등학교 때 저 크리스마스 실 사본 적도 있는데요. 진짜요? 네. 그때도 시를 판매를 했었나요? 네. 엄청 여러 번 샀던 기억이 있어요. 이곳은 셔우드홀 박사가 발행한 한국 최초의 실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실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둘러보면서 옛날 초등학생 시절 추억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데요. 펭수다. 저 이거 기억나요. 이거 구매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펭수. 저 어렸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 점점 발전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저는 또 구매할 것 같아요. 실 구경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화진포 호수를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카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뷰 진짜 좋아요. 피디님, 요새 이런 카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분조카라고 하는 거예요, 분조카. 분조카요? 네.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모르셨죠? 저 덕분에 알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조카에서 네. 화진포로 삼행시 한번 할까요? 화진포로 삼행시요? 화, 화창한 내일을 향해. 진, 진짜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 포. 포기하지 말자. 화이팅! 잘했죠? 이어지는 화진포 여행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화진포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화진포의 성입니다. 소나무가 펼쳐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원통 모양을 한 웅장한 모습의 성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 건물이 엄청 이국적이에요. 저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보이세요? 바다가 완전 에메랄드 빛이에요. 이 멋진 건물의 주인은 조금 전 만났던 의료 선교사 쇼우드홀입니다. 선교사들의 교회 예배당과 별장으로 지어진 곳인데요. 원래 원산에 외국인 선교사 휴양촌이 있었다고 해요. 1937년에 일본군이 중일전쟁 당시 원산의 비행장을 짓기 위해서 원산에 있던 모든 선교사를 화진포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 쇼워드 홀도 이쪽에 이주를 하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은 거는 독일 건축가 베베가 건물을 지었고, 1층은 예배 보는 공간으로 지었고 2층은 생활 공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돌로 지었기 때문에 당시 돌집이라 부르기도 했고, 양식이 독일 유럽 성 양식을 땄기 때문에 화진포 이름을 따서 화진포의 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샤오돌 문화공간이 근처에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화진포의 성의 다른 이름 바로 기빌성 별장입니다. 쇼우드홀이 일본군에 의해 추방당하고 난 이후 기빌성의 별장으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성 2층엔 북한의 생활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일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그냥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정일의 아빠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렸어요. 서윤 씨는. 없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너무 어렸어요. 그렇죠? 네. 이곳은 1940년 샤워드 홀이 사용을 하다가 일본 군부에서 인도로 추방이 되고 난 뒤에 잠시 김일성 가족들이 와서 여름 휴양지로 사용했던 그런 별장지예요. 조금은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화진포의 성. 그럼에도 2층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화진포의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외국 온 것처럼 너무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좀 멀긴 한데 오면 너무 평화롭고 좋아가지고 자주 와야 돼. 자, 이렇게 고성 화진포 여행이 끝이 났는데요. 거리도 다 너무 가깝고 제가 몰랐던 우리 역사에 대한 사실들도 알게 되고 물고기도 너무 예뻤고 뜻깊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화진포 해변이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어서 눈도 정말 즐거웠던 여행이었어요. 고성하면 이제 우리 역사랑 아름다운 풍경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성 여행 끝났으니까 고성으로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이행시요? 운 띄워주세요. 고성 화진포 여행 성공! 성공! 해양 생물의 신비부터 감동적인 이야기, 아픈 역사의 현장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화진포 여행. 이번 주말 고성에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춘이 바라본 지방시대 청바지. 고성 자연을 살펴볼 수 있는 해양박물관부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까지 화진포를 따라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명소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 자체로 즐겨도 좋지만 그 안에 숨은 이야기와 함께 본다면 새로운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더 특별했던 고성 여행 청바지로 만나봤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새해를 맞이할 땐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름엔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올해 방문했어도 다음 해 또 찾게 되는 지역인데요. 고성의 화진포에서 바다를 따라 내려오면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지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볼거리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고장이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속초시입니다. 속초 지역 소식입니다. 속초시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9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추천 여행지로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속초해수욕장, 설악향기로 등을 꼽고 있는데요. 속초시는 이번 선정을 기반으로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다양한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속초가 크루즈 관광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해 속초항에서 출발해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코스의 여행을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속초시는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12월까지 전 부서가 함께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비회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을 직접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는데요. 매주 금요일을 골목 식당 가능 날로 정하고 부서별 간담회나 활동 시에도 골목 상권과 영세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속초 문화관광재단에서 제60회 설악문화제에 지역문화 체험 부스와 거리 퍼레이드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 6시까지로 지역문화 체험 부스는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거리 퍼레이드 참가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60회 설악문화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및 설악 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속초 지역 소식 만나보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여행도 맛있는 음식이 함께해야 그 흥이 배가 된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로 속초 여행의 흥을 더욱 높여줄 곳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이곳에 방문해 신선한 해산물을 맛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속초 앞바다의 싱싱함을 만날 수 있는 동명항으로 떠나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 속초. 동해의 싱싱한 제철 해산물을 만나기 위해 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속초를 찾고 있는데요. 맛 좋은 해산물을 만나기 위해 속초 동명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 동명항에 나와 있습니다. 항구의 하루는 그 어느 곳보다 빨리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속초 동명항의 하루를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바로 가보실까요? 밝은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고장 속초 동명항. 이곳은 이른 새벽부터 활기가 넘친다고 하는데요. 전날 밤이나 새벽에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 입항하면서 해산물 맞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초에는 몇 개 항구나 있을까요? 예, 장사항을 시작으로 여기 동명항, 속초항 등 총 3개 항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잘 잡히는 어종이 있나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바다 수온이 상승되어 잘 잡히는 어종이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 붉은 대게, 대구, 참가자미, 강어 등 그 외에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어종이 어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오징어를 비롯한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고 있으며 가을을 대표하는 어종으로는 도거와 늦가을부터 시작하는 방어, 도루묵, 양미리 등이 있습니다.
동명항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속초 앞바다라도 그날의 해상 상태에 따라 잡히는 해산물은 제각각인데요. 어떤 것들이 잡혔는지 살펴볼까요? 오늘은 그냥 어기가자미랑 뭐 햇대기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오늘 어떤 게 좀 좋은 게 잡혔어요? 이거 미역치. 뭔데요, 그게? 미역치. 어떤 생선이에요? 전복치죠. 전복치. 아, 전복치. 정확히는 네. 왜 좋은 생선이에요? 맛있으니까요. 고급 생선이에요. 아, 그래요? 새벽에 항구로 들어온 해산물은 모두 당일 경매를 통해 판매되는데요. 배에서 수산물을 내리자마자 경매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가격을 적어 제출하고 낙찰가가 결정되면 가게로 옮겨지기까지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맨날 구매하세요? 예.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거 사려고 하셨어요? 저요? 이것저것 뭐 고루고루 다 사야죠. 장사나죠. 어떻게 잘 사셨나요? 네? 잘 사셨어요? 예, 많이 샀어요. 이곳에서 해산물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초시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갓 잡아온 생선만 항구에서 바로 유통되기 때문인데요. 100% 자연산을 만날 수 있죠. 오늘 끝나셨어요? 예. 어때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 우리는 못 잡았어요. 바라는 거는 뭐 이제 뭐 우선 안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잡는 거죠. 뭐 여기 상인분들도 장사 잘 되고 뭐 손님들 많이 놀러 오고 하는 게 바라는 거죠. 동명항에서는 수산물 직매장도 만날 수 있는데요.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건오징어 및 냉동 수산물, 기타 수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맑은 동해바다와 설악산과 청초, 영랑호가 있고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따뜻한 환대로 많은 분께 사랑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다들 오셔서 속초의 진짜 매력과 정직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 상인들도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항으로 놀러오세요. 어느 곳보다 분주한 아침을 보낸 동명항은 늦은 오후가 되면 또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새벽에 항구로 들어오는 신선한 해산물들 보셨죠? 그 항구로 들어온 해산물들을 가장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항구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회센터. 당일 새벽 동명항으로 들어온 신선한 해산물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데요. 광어, 가자미, 청어 등 생김새도 식감도 다양한 해산물을 고르는 재미있는 덤입니다. 와, 엄청 커요. 이게 뭐예요? 자연산 광어예요. 와, 이렇게 커요? 우와! 고소한 맛도 나고 제일 맛있는 게 광어예요. 이싸이 안 낀다 그러잖아요, 광어가. 와, 그 정도면 기대됩니다. 최고 맛있는 거지. 네. 이쁜 아가씨가 빨리 사봐요. 얘는 뭘까요? 얘는 삼식이라고. 어머. 네네. 얘네들은 뼈를 뜨고 나머지는 이게 머리랑 뼈는 매운탕으로 친 거예요. 진짜요? 매운탕은 삼식이가 제일 알아죠. 와, 근데 진짜 솔직히 맛있어요. 말하면 조금 못생겼는데 이만큼 맛있나요? 못생겨도 맛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최고예요. 선생님, 요거는 뭔가요? 아, 이게 동해안에서 우리 유명한 전복치, 되도라치라는 고기예요. 와, 저 이거 들어봤어요. 네네, 네네. 되게 맛있고 네. 또 굉장히 럭셔리하다. 쫄깃쫄깃해요? 예. 얘가 미역하고 전복 소라만 먹고 큰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 회를 썰어 놓으면 아이보리 빛깔이 나면서 아주 고급진 그런 오. 생선 중에 하나예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새우. 너무 맛있겠다. 맛있죠? 이거 어떤 새우예요? 이게 꽃새우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오는 거. 새우가 달아요. 좀 달콤하구나. 작아도. 아. 한번 드셔볼래요? 어머, 서비스? 응, 서비스. 빨리. 오케이. 아싸. 딱 껴. 잡숴봐.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요? 와, 근데 진짜 달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찍었잖아요. 초장도 안 찍고 간장도 안 찍었는데 달콤하면서 약간 짭조름한 게 그리고 식감이 톡톡 살아있어. 은비 리포터도 그냥 갈 순 없겠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기 위해 이것저것 담아보는데요. 고르는 것 반, 서비스 반, 바구니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냥 요것만 하면 아쉬우니까 요거를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와. 요게 뭐냐면 여기서는 돌삼치, 원래 이름은 쥐놀래미, 밑에 경상도에서는 게루치라고 하는 거예요.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맛있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내 맘이죠. 1층에서 고른 해산물은 좌판 뒤편에 자리한 회 써는 코너에서 회값의 10%의 가격으로 손질이 가능합니다. 손질한 횟감은 2층 식당으로 가지고 올라가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은비 리포터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네, 저는 식당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에서 맛있게 손질한 해산물을 들고 2층으로 올라오면 되는데요. 이곳은 상차림비가 없는 대신 모든 것을 셀프로 해야 합니다. 매운탕이나 음료 같은 것들 제가 한번 직접 가져와 볼게요. 필요한 것들 야무지게 챙기고 마지막으로 매운탕 주문까지 완료하면 식사 준비 완료.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복치회, 해삼, 소라골뱅이, 그리고 멍게, 그리고 꽃새우고요. 홍게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식이 매운탕. 우! 자, 먼저 전복치회 한번 먹어볼게요. 2개씩 집어서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찍어서. 와, 아니 회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귀하고 맛있는 회래요. 와, 저 전복치회는 처음 먹어봤는데 앞으로도 딴 데서도 전복치회 꼭 시킬 것 같아요. 이번에 해산물을 먹어보겠습니다. 꼬독꼬독하면서 톡톡 씹히는 게 와, 계속 먹고 싶네요. 요거는 서비스로 주신 멍게.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되게 달콤해요. 이번에는 삼식이 매운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 먹을 때 매운탕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칼칼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고기가 진짜 실하게 들어갔어요. 와, 너무 칼칼하고 개운해요. 이게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국물에서 깊게 우러나오는 느낌? 동명항은 인근의 속초해수욕장, 등대 전망대 등 유명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명소를 모두 둘러본 후 속초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딱이겠죠? 여기서 먹으니까 맛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경과 함께,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의 그런 두근두근 설레임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동명항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싱싱함으로 가득했던 속초 동명항에서의 하루 어떠셨나요? 직접 보니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동명항의 해산물 만나러 속초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속초 동명항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됐듯이 동명항 활어센터는 매일 새벽 조합원들이 직접 잡아온 신선한 자연산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속초 방문하셔서 해산물 즐겨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에 맞서고 힘줄이 끊어지도록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함께 버텨냈습니다. 속초를 높게 쌓았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인근으로 날씨를 즐기러 나가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강원관광재단에선 오는 9월 27일 별빛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요가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가 프로그램 외에도 무드 등 만들기, 아로마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밀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강원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